모닝체크 오늘도 첫 소식은 환율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1,390원 어제 1,400원대 좀 후반에 올라섰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서 저는 1,400원 정도에서 이제 환율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380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한 20원 가까이 이렇게 좀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은 어제도 외환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99 조금 더 99 후반까지 올라서 조금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대적인 그런 내수 부양책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종의 이제 금리 인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안화 절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안화가 조금 내려간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아시아 이 통화들이 대부분 다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 원화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스위스에서 미중무역 협상이 개최된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감이 좀 들면서 아시아 통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좀 약세로 돌아선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전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 뭐 수급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1,300원대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좀 바라고 있고 실제로 좀 보시는 것처럼 1,300원대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또 언제든지 1,400원대 뭐 중반 뭐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이 1,300원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에 안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착을 할 것이다로 보는 긍정적인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6월 중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겠죠. 어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게 파기환송심으로 해서 고법으로 내려왔는데 고법에서 이제 이걸 원래 6월 15일 날 이제 심판 기일을 잡았다가 이거를 민주당에서 대선 과정이니까 대선 중이니까 이거를 이제 대선 끝나고 난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연기 신청을 했고 이거를 고법이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심판 파기환송심을 이제 연기했다라는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선은 이런 뭐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6월 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의 그동안 작년 12월 3일 날 시작됐던 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이제 해소가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에 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문제 없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우리 환율 이 1,4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 환율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쨌든 스며들어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 부분이 제어가 된다고 그러면 1,300원대로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다만 1,300원대도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환율이 이제 뭐 대략 1,200원대 중후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좀 덜면서 또 기업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율의 부분에 있어서 뭐 수요의 이 부분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어제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차장고 비율을 이 상위인 반도체 종목들만 이게 쭉 살펴본 겁니다. 제일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게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죠. 테크인 게 쭉 있고 하나마이크로, 이오테크닉스.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차장고 비율이 시총에서 10%가 넘는 그런 회사들도 좀 앞에 몇 군데 있죠. 대차장고라는 게 이제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공매도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차장고를 높다라고 하면 공매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주가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 좀 해서 반도체주들은 정말 지금은
참 이게 들어가자니 왠지 좀 부담스럽고 또 안 들어가자니 막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최근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고 어제도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상방에 대한 좀 압박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 리스크, 관세죠. 품목별 관세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좀 해소된 게 좀 아니기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상방에 대한 부담이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요게 좀 트럼프 정부에서는 해제를 그러니까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도 대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뭐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상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는 어쨌든 하방은 확실하지만 상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아직은 좀 뭔가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보죠. 예, 메디톡스하고요 휴젤입니다. 어제는 좀씩 떨어졌죠. 휴젤은 어제 조금 더 떨어졌고 이제 이거 뭐 의약품 관련된 그런 규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보톡스와 이 필러 관련된 회사들의 최근 주가를 이제 보시려고 2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메디톡스 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한 2, 3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꽤만 한 50% 가까이 좀 올랐죠. 휴젤은 뭐 계속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어쨌든 계속 미국 뭐 어떤 주식들처럼 작년에 보던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뭐 20, 3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북미, 뭐 남미, 아시아 뭐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중동까지 국내 이 보톡스하고 필러 상품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비만 치료제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비만 치료 지금 뭐 위고비라든가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살이 확 빠져가지고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살 빼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거를 이제 이 보톡스나 필러를 통해서 이제 메워주는 거죠. 메꿔서 이제 이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인기가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특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또 이렇게도 증권가에서는 보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톡스나 이런 필러 가격이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그 잘 아시는 그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더군요. 뭐 특정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격의 뭐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관세 뭐 10% 때리고 뭐 20% 때려도 그래도 미국 제품보다 훨씬 싸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체크 영상 마치겠습니다.